네, 안녕하세요. 횟수공법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역도시계획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광역도시계획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광역도시계획은 지정이 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광역계획권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둘 이상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이게 도시군이라고 그랬죠. 이 도시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이 좋은 것들을 앞에 블라블라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어요. 광역계획권은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광역계획권의 지정 대상 지역을 보면은 광역계획권은 이렇게 인접한 둘 이상의 도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를 할 수도 있고요. 일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시도지사의 상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여기서 알아봤습니다. 이 시도지사의 상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행정조직의 구성도에서 알아봤죠.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이렇게 속하여 있는 경우는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리고 이 지정 절차를 보면은 의견 청취 후에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통보를 하는데요. 위에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와 도지사가 지정할 때가 있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서로 짝꿍이 맺어지는 거예요. 도시사의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의견을 들은 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했으면은 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광역시 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틀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해한 후에 암기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도계장, 양계장이 아니라 도계장, 광역도시계획의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의 법적 성격도 한번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한 번만 이해를 해두면 헷갈리지 않고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 말은 관계 행정기관만 구속할 뿐 일반 국민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범위한 계획이고 일반 국민과는 큰 관련이 없는 거예요. 큰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내적 구속력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일반 국민하고 상관없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행정부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이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용도구역 같은 것들이 설정되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구속력이 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것은 큰 그림이기 때문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관계를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이 상위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하고요.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이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립권자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수립을 하게 돼요. 자, 아까는 지정권자라는 게 나왔죠. 지정권자는 광역도시계획과는 상관이 없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후에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수립하는 사람, 승인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먼저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되는 것이고요. 승인권자는 다시 나오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있어요. 이 표에서는 그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같이 살펴볼 수가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 표만 잘 이해하시면은 관련 문제가 나오면은 다 맞출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꾸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이번 기회에 잘 장악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아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그때는 다른 경우가 뭐냐면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였어요. 그렇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을 했고요. 지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수립을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광역계획권에 지정할 때는 어떻게 돼 있었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두 개가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립할 때는 각 시, 군, 도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제 승인할 때는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둘, 시, 도지사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다. 가시군도 둘시도구 이것을 입에 붙여놔서 헷갈리지 않도록 특별히 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헷갈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단독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급자인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광역계획권을 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시도지사의 상급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수립하는 경우는 이 3년이 지날 때까지 신청하지 않는 경우예요. 시장 군수 혹은 도지사로부터 신청이 없는 경우예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국가계획과 관련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년이라는 숫자예요. 3년이라는 숫자.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3년이라는 이 숫자를 외워놓고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단독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신청 없이 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승인해요. 이 밑에 뭔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제 승인 불필요하고요. 결국은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거는 공동 수립하는 경우만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이따 다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동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단독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하나 예외가 있어요. 공동 혹은 단독 수립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요청하는 경우예요. 뭔가를 요청받는 경우 단독 수립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 수립할 수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요청하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시도지사와 그 상급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 군수와 상급자인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 군수가 그냥 단순히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급자인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 표를 통해서 수립권자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최후에는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직접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이지 공동이 아닙니다.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보니까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까도 봤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이고요. 그 밑에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친다는 것, 그렇게 서로 짝이 이루어진다는 것,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수립은 뭐뭐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수립하여야예요. 공동 수립하고 단독 수립해야 하는데 뭔가 요청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시 임의적 사항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조정 신청도 조정이란 말 그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조정 신청을 했는데 꼭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겁니다. 후에 나오는 기초조사도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서로 바꿔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이렇게 1, 2, 3 이렇게 표현된 것들은 약 15개년, 15 내지 16년간 동안 출제된 횟수를 표기한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체크를 했는데 간혹 이 숫자가 잘못될 수도 있겠죠. 숫자가 4인데 3으로 표기될 수도 있고, 출제 횟수 표기가 꼭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8이라는 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7, 1부터 8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횟수가 많은 것일수록 어떤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또 출제될 확률이 있다, 더 크다,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고 직관적으로 중요도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들은 그만큼 더 주의 깊게 보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사실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 이 숫자가 많은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은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시험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숫자가 많다고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내용인데 시험에 많이 나온 그러한 문장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주는 서비스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 숫자를 보시고 많은 것일수록 좀 더 주의 깊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은, 이 기준이 나오면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라와요. 기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와 이 승인 절차, 수립을 한다면은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승인을 하는 절차인 거예요. 이것도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위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공지수로 외우시면 되고, 자, 이렇게 수립을 한 것을 가지고 협의와 심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승인된 것을 이제 송부를 해서 공고와 열람, 공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협심승, 송공, 협심승, 성공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보면요, 이 기초조사가 진행되는데 말 그대로 아주 기초적인 그러나 꼭 필요한 조사를, 사전 조사를 하는 겁니다. 미리 기초조사를 꼭 해야 해요. 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청회를 여는데 주민 의견 청취를 하는 거예요. 자, 공청회는 이제 이런 모습, 이렇게 공청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민들이 큰 강당에 모여 있죠. 그리고 앞에 관계 전문가들이 쫙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그 주민과 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은 광역도시계획에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이 공청회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14일 전에 공고를 해야죠. 14일 후에 말이 안 되죠.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 공청회 시험에 자주 나왔죠. 자, 이 포인트도 후에 같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과 같이 비교하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해야 합니다. 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할 때는 이렇게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때는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광역도시계획안을 이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해요. 그래서 그 관계 시도지사가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듣습니다. 자, 이렇게 수립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기공지수,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은 협의, 심의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때는 어떤 것이냐. 아까 살펴볼 때 시도, 국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와 요청하여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까 살짝 봤죠. 요청하는 경우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 심의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짝이 지어진다고 그랬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를 보면은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갓시군도라고 살펴봤죠. 갓시군,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요. 이것을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와 심의 절차는 이 도지사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그렇게 짝 지워지고 이렇게 승인까지 다 완료된 것은 최종적으로 송부와 공고 열람 절차를 거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할 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해야 하고요. 이 관계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시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람이 30일이냐 14일이냐 이것도 이제 구분해서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언급할 거지만 대부분의 공람 열람은 14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일이잖아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30일 이상 열람해야 되는 경우가 광역도시계획, 여기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후에 나오는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광기정관은 30일 공람해야 된다. 광기설인 정관은 30일을 공람해야 된다. 그렇게 암기해 두시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도 이제 열람 기간이 나오는데 그때는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나올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